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명상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있으나 몇 가지를 선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이 말은 궁군, 신신, 부부, 자자처럼 이름을 바르는 것이 천의를 바르게, 하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중서의 언어 역물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언어를 천의를 표현하는, 천의를 담고 있는 역물적인 신성한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둘째로 언어를 도구적 수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언어관인데요. 그물이 고기를 잡기 위해 필요하듯이 언어는 뜻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통발 비유에서 잘 나타났는데요. 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을 치워야 하듯이 뜻을 얻었으면 더 이상 언어는 필요 없게 된다는 그러한 언어관입니다. 셋째는 소실의 언어관입니다. 기표, 그러니까 시니피앙, 기, 시니피에, 그러니까 기표와 기에 있어서 기는 기표의 차이에 의해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러한 언어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무엇인가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단어와의 차이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구조주의적 언어관입니다. 동의어, 유사어, 반대어 이런 차이의 관계 속에서 그 언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그 지시 대상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용례적 언어관인데요.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으로요. 언어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방식에 의해 규정되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쓰임은 외적인 공적인 규칙에 따르는 그 단어의 사용 방법이 곧 그 단어의 의미가 되므로 그 삶의 문맥에 따라서 공적인 규칙, 바로 공적인 용례를 맹목적으로 배우면서 그 쓰임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 그 단어에 상응하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내적 경험을 표현하는 어떤 그 사적인 언어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만 알아듣는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공유되고 있는 그 약속 체계에서 그 언어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례에 의한 공적 언어를 떠나 자신만이 내적으로 경험되는 사적 언어로 파악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환상이고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내적이고 사적인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 공적인 그 언어의 쓰임으로부터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가명의 언어관입니다. 빌릴까? 이름명. 그러니까 이게 빌려서 있다는 것이죠. 연기론적인 언어관인데요. 언어는 실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어에 상응하는 실제를 전제하여 그 언어 너머의 실제를 실질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실명, 실다운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가명의 언어관이란 것은 언어의 지시물이라고 여기는 실제는 자신의 개념적 분별에 따라 구성되는 어떤 그런 연기적, 그 인연에 의해서 현상되는 그 언어 밖의 실제라고 생각되는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언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연기적으로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설사 내가 그것을 실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연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 너머에 실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서 그 실제를 우리가 임시적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인연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바로 인연에 의한 그 임시적인 그런 구조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소태산의 언어관인데요.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언어관은
공정영지의 발현으로 언어를 보고 있습니다. 언어명상은 공정영지의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정영지의 광명이냐 하면은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히 발현되는 그러한 언어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전 이론상 진리장에 나오는 언어명상은 말, 글, 이름, 호칭 또는 이미지 또 그 마음에 드러나는 어떤 상을 말하지 마음 밖에 객관적인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언어이고 희노애락이라는 이런 감정이나 행위도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실제를 은폐하는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를 자각하도록 하는 가교의 매개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태사는 언어명상을 한편으로는 초월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명상을 잘 사용한다고 하시고요. 본체로 보면 언어명상은 동공한 자리면서 작용으로 보면 언어명상이 완연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어명상에 매이지 않는 길은 우리가 언어명상으로 파악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언어명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언어명상으로 물든 험한 분별을 이게 험한 분별한 것이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그 마음은 이미 언어명상이라는 험한 분별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태산의 언어관은 언어명상을 초월하면서 언어명상이 바로 이 텅 빈 이 공정영지의 발현이라고 우리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죠. 이처럼 언어명상이 동공하다는 것은 언어가 아주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매이지 않은 채 언어를 완연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 거주하면서 언어명상이 선명한 자리로 나가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소태산의 언어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언어명상이 아니라 진정 버려야 할 것은 언어명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언어명상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 언어명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언어명상은 공정영지의 광명이니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언어명상을 쓰자는 것이 바로 소태산의 언어관인 것입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한 여러 관점들과 소태산의 언어관에 대해서 정전 이론상의 진리에 나타나는 소태산의 언어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